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신바트의 보물섬 스리랑카로 출발합니다. 떠나기 전에 더 고작가 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중세 문화 유적지인 폴론나루아인데요. 폴론나루아는 앞서 소개한 담블라 황금 석굴 사원 그리고 시기리아 왕궁터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스리랑카의 빛나는 문화유산입니다. 책의 2부로 넘어와 연달아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만나고 있죠. 대한민국 면적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발길 닿는 곳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니. 스리랑카, 정말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스리랑카 이야기꾼을 자청한 저에게도 스리랑카는 여전히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으로 가득한 미지의 세계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신바트의 보물섬 스리랑카로 출발합니다. 떠나기 전에 더 고작가 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스리랑카의 6개 세계문화유산 중 고작가의 서재 7, 8화에서 살펴본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고대 유적지인 아누라다푸라와 10, 11화에 등장한 담블라 황금 석굴 사원, 시기리아 고대 왕궁터, 그리고 오늘의 폴론나루아 중세 도시까지 이들은 모두 중부 내륙 지방에 모여 있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이들 유적군을 묶어 문화 삼각지대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도에서처럼 싱할라 고대 왕조의 수도 아누라다푸라와 중세의 폴론나루아 그리고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캔디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 안에 담블라 황금 석굴 사원과 시기리아 왕궁터가 포함되어 있고 마힌다 스님이 설법한 미인탈레와 앞으로 소개할 알루위아라의 마탈레 그리고 석가모니의 방문지로 유명한 마히앙가나도 속해 있어요. 이렇게 중부 내륙에 스리랑카의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나라의 기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넓은 평야 위에 거대한 규모로 저수지를 조성하고 농업 용수를 조달했던 스리랑카의 과거가 각 도시에서 한두 번씩은 마주치게 되는 커다란 호수에 생생히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폴론나루아 유적지 옆에서도 예외 없이 커다란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물 위에 비친 하늘이 실제의 하늘보다 더 깊고 푸르러 보입니다. 폴론나루아 시대를 연 건 비자야바우 1세 싱할라 왕조의 117대 왕입니다. 그는 싱할라 고대 왕조를 무너뜨리고 53년간 스리랑카를 지배한 남인도 촐라를 아누라다푸라에서 쫓아내고 폴론나루아로 천도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흩어졌던 불교 종단을 정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폴론나루아의 불교 사원과 다개바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폴론나루아 중세 유적지입니다. 폴론나루아 유적은 왕궁터와 쿼드랭글 사원, 가알 위하라 사원으로 대변되고 그 외에 투파라마 사원과 랑콧 위하라 사원, 랑카틸라카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스리랑카 최고 유적지 입장권 3종 세트인데요. 아누라다푸라 그리고 폴론나루아 시기리아 티켓인데요. 각각 25, 30달러예요. 입장료가 만만치 않죠? 다른 데와 달리 이 세 곳의 입장료가 비싼 이유는
세계문화유산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놀이공원의 입장료 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비용 때문에 위대한 유산을 만날 기회를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매표소 안쪽에는 폴론나루와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요. 폴론나루와 유적지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으로 꽉 차 있답니다. 규모가 꽤 크지만 한번 둘러만 봐도 폴론나루와 유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폴론나루와 유적지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왕궁터와 마주칩니다. 물론 왕궁은 터만 남았지만 건축물 잔해에서 당대 폴론나루와의 문화 수준이 짐작됩니다. 왕궁 안에는 30m, 7층 높이의 거대한 궁궐과 2개의 접견실, 1,000개의 방이 있었다는데요. 13세기 초 타밀의 침입으로 모두 파괴되고 현재는 궁궐 벽체의 일부와 길게 뻗은 기초, 그리고 48개 기둥이 쭉 열을 맞춰 서 있는 접견실 하나가 그나마도 불에 그을린 채 남아있어요. 왕실에서 200m 떨어진 곳에는 쿼드랭글이라 불리는 사원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쿼드, 즉 사각으로 둘러싸인 테두리 안에 12개의 사원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은 왕실의 사원이었다고 해요. 캔디의 불치사로 옮겨지기 전 폴론나루아 시대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이곳 쿼드랭글에 모셔져 있었다고 하고요. 아타다게, 하타다게, 그리고 와타다게 등이 바로 그 핵심 사원들입니다. 저의 EBS 세계 테마기행 4편에서 집중 조명되었던 곳이 와타다게라는 사원인데요. 나무로 되어 있던 천정은 다 타버렸지만 꽤 큰 규모의 사원 내부와 그 안의 불상, 입구의 문스톤과 가드스톤 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쿼드랭글 안에서는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었어요. 그 외에도 유일하게 사원 지붕의 흔적이 남아있는 투파라마 사원과 캄보디아 크메르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사트마할 프라사다라는 탑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듯 정말 이 탑은 스리랑카의 여느 둥근 다개바들과 달리 층을 쌓아 올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사트마할 프라사다 바로 앞에는 거대한 돌덩어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길이가 9m나 되고 폭이 1.5m, 두께도 66c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장경이라고 합니다. 갈포타라고 하는 이 석장경의 밑면에는 싱할라의 고대 문자인 팔리어로 된 경전이, 측면 중앙에는 힌두교 여신인 락슈미가 코끼리 2마리와 함께 부조로 새겨져 있는데요. 갈포타는 원래 미인탈레에 있던 것인데 폴론나루아로 천도하면서 이 25톤의 갈포타를 100km나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불가사의가 아닐까요? 이쯤에서 생과일 주스 가게를 찾아 잠시 쉬어가셔야 할 거예요.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모자는 쓸 수 없죠. 맨발로 사원군을 돌아보느라 발바닥엔 불이 나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죠. 폴론나루아는 25달러 외에도 폭염의 더위를 감내할 의지와 체력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나왔네요. 아누라다푸라에서 끊임없이 보았던 거대한 원형의 다개바. 이곳에도 있는데요.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건축 당시에 꼭대기 부분에 금칠이 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랑콧 위아라랍니다. 랑, 이 단어 기억하시죠? 담불라의 랑기리 위아라, 황금 석굴 사원이요. 금이라는 뜻의 싱할라어가 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폴론나루아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건축물인데요. 랑카틸라카 위아라라고 하는 사원이에요.
왕실 전용 기도처였다는 기록에 걸맞은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체 높이가 17m에 달하고 내부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흔적도 남아 있고요. 머리 부분은 소실되었지만 거대한 부처의 입상까지 아주 인상적인데 불에 그을린 색채감까지 마치 외계의 어디엔가 떨어진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제 마지막 가을 위하라로 가나요? 폴론나루와 중세 유적지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가을 위하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폴론나루와 티켓을 이곳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오셔야 해요. 중요한 포인트마다 검표원들이 한 번씩 표 검사를 하는데요. 이곳에 마지막 검표소가 있어요. 자칫하면 폴론나루와 사원의 하이라이트, 가을 위하라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 표 꼭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가을 위하라는 4개의 부처상이 한 덩어리의 화강암에 새겨진 바위 사원인데요. 맨 왼쪽부터 명상하는 석가모니 좌상, 석굴 좌상, 입상, 그리고 수면 중인 석가모니의 와상이 나란히 조각되어 있답니다. 불상 한 기 한 기의 크기가 작지도 않을 뿐더러 불상의 표정이나 걸치고 있는 가사의 주름살 등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가을 위하라가 폴론나루와 유적의 백미임을 의심할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명상하는 좌상의 부처님은 두 손을 포개어 다리 위에 살포시 올려놓은 디아나 무드라를 취하고 있는데 높이가 4.6m 정도이고요. 뒤쪽으로는 인도풍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조각되어 그 품위를 더합니다. 석굴 좌상은 1.4m에 불과하지만 동굴 내부를 들여다보면 채색된 벽화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철망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입상은 높이 6.9m, 와불상은 길이가 14m에 달한다고 하죠. 정말 막대한 비용과 정성을 들여 건설했을 폴론나루와 왕궁과 사원.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의 일부를 스리랑카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했던 불교 문화와 더불어 엄청 영화로웠을 폴론나루와의 역사도 고작 180년 뿐이었다니 한편으론 숙연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할라 왕조의 중세 유적지 폴론나루와 정말 대단했죠? 다음 시간엔 스리랑카의 명물 코끼리들을 만나러 카우둘라 국립공원으로 가볼게요. 몇 주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공부하며 과열된 머리를 식힐 때가 되었네요. 오늘도 고작가의 서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